남도의 청정바다 곳곳에 다양한 무늬를 새기듯 자리한 양식장들. 이곳에서 바다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먹거리, 김이 자라고 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수확해야 하는 김은 해의, 감태, 건태로 불리던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의 좋은 약재로도 활용되었던 남도 바다의 선물이다. 1640년 광양 태인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김 양식이 시작된 이후 양식 기술의 변화와 대량 생산이 낳은 김 양식의 역사를 이어오며 전남은 국내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표적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 고기잡이가 전부였던 어촌 문화도 달라졌다. 마을 공동체는 김 양식과 생산을 통해 더욱 끈끈해졌고 겨울이면 마을마다 김발이 늘어섰다. 어느덧 남도는 김 양식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남도 김은 우리나라 대표 김이 되었다. 이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발길을 유혹하는 도시의 번화가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국민 간식이 있다. 바로 김밥.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고 최근에는 그 맛도 가격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국민 간식 김밥은 고소하게 잘 구운 김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밥을 납작하게 깐 후 단무지와 시금치 등 야채를 얹어 돌돌 말아주면 된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김밥 맛도 이름도 다양하지만 김밥에 맞는 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김밥의 주 재료는 역시 김인데 우리가 김을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김이 등장하는 최초의 역사 기록은 1425년 경상도 지리지의 토산 곡물 중에 해이로 기록된 것이다. 김은 전통 치료법을 모은 향약 집성방에도 등장하는데 건태와 해태로 기록된 김은 소화기 질환에 좋은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에 보면 김은 맛이 달고 짜면서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속에 열이 있다든가 답답한 분들이 열을 내려주고 속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그 효능을 가지고 치료를 했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와 치질의 예방과 이제 그 치료에 활용되어 왔죠. 또 최근에는 그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비만과 다이어트에 많이 활용되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감태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 생산지였던 전국 11개 군현이 기록되어 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도 당시 김 생산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총 13개소로 가장 많았다. 충청남도 태안이나 또는 전라도 일대나 그다음에 뭐 동해 쪽에 부산 쪽에도 동래나 영덕이나 이런 데에서 그 해이를 토산품으로 이렇게 그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연 채취에만 의존해오던 김 생산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640년 광양 태인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김 양식이 시작되면서였다. 당시만 해도 고기잡이를 하듯 바다로 나가 돌김을 뜯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영암 출신 김여익이 광양 태인도로 이주해 오면서 새로운 김 생산 역사가 열린 것이다. 중국 사람 연어 밑에 이름 쓰기가 부끄럽다 해서 배회를 해요. 배회를 하다가 1623년에 이 태인도로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무관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병자호란때 돌아가셨고 의병을 거느리고 쭉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던 이제 할아버지죠. 처음에 이제 섬진강 저쪽에 쭉 가다가 합수목에서 나무에 붙은 것이 뭔가 보니까 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김을 처음 말하자면은 양식하는 발견한 그런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왕이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에 의병들과 함께 낙향했던 김여익은 조상 뵐 낯이 없다면서 고향을 떠나 광양 태인도에 정착했고 우연히 나무에 붙은 김을 본 후 김발을 설치하는 원시적 건웅으로 김 양식에 성공한다. 광양 태인도는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양분이 풍부해 김 양식의 최적지였다. 김여익은 섬 주변에서 채취한 밤나무 섭과 대나무 여러 개를 다발로 묶어 김발을 만든 다음 이것을 갯벌에 세워놓는 섭고지 방식으로 김 양식을 시도했다. 김발을 갯벌에 세우기 때문에 세울 건자와 통발 홍자를 써서 건홍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김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건홍한다라고 한다. 여기서 섭을 이용한 김 양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거칠거칠한 나뭇가지를 갯벌에 세워 김이 붙도록 한다. 그런 다음 섭에 붙은 김을 떼어내 민물로 세척하고 고대라는 나무 틀에 놓고 김발에 올려 말리면 되는데 바람이 없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된 것을 한 장씩 떼어내어 다발로 묶어주면 된다. 임금한테 바치니까 이게 뭐냐, 이름이 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김씨라는 분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이라 해라. 임금이 그랬다고 그런 이제 그렇게 구비전설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거칠거칠한 나뭇가지를 하나로 묶은 섭은 김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갯벌에 꽂았던 섭의 핵심은 김이 잘 붙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밤나무와 대나무가 주로 사용되었다. 1640년 이후 광양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가을이면 섭을 만들어 갯벌에 설치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섭을 이용한 김 양식은 광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광양 제철이 들어서면서 모두 사라졌다. 김 양식 기술이 나무를 세우거나 발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바다에 그물 같은 망을 띄우는 망홍식으로 발달하면서 남도 대부분의 섬들에서 김 양식이 가능해졌다. 망홍은 그물과 같은 망지를 사용하는데 망지로 만든 김발을 지주로 고정하다가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하는 부류식이 이용되고 있다. 망홍식으로의 양식 기술 변화는 김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떼발이나 섭발 같은 김이 붙을 수 있는 면적이 작았던 그런 양식 시설이었는데요. 망홍식이라는 게 그물발입니다. 그물발은 김이 붙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제 대량 양식이 가능하게 됐고 또 거기에다가 마른 김 건조기가 보급되면서 우리 국민의 식탁에 보편적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국민 반찬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남의 김 양식장 면적은 5만여 헥타르로 전국 어장의 83%에 달한다. 2004년 이후 감소하던 전남의 김 양식장은 다시 증가했고 올해 전남에서 생산된 김 생산량은 전체의 77%에 달한다. 광양시에 있는 태인도에서 처음으로 양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우리 김양식과 김양식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특색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영양염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연안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의 영향도 적기 때문에 김양식 시설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김이 양식되는 전체 생산량이 한 40만 톤 정도 추산되는데요. 그중에 약 80%가 전남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전남은 우리 김 양식에 있어서는 주요 메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양식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6월에서 7월경에는 김발을 짜고 8월에 어장 정리가 이루어진다. 양식을 위한 포자를 붙인 김발은 9월경에 양식장에 들어간다. 첫 김 수확은 대부분 12월 무렵에 이루어지고 3월까지 김 생산이 이어지는데 따뜻한 남쪽 해역에서는 일찍 김 채취를 마감한다. 김은 원래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한해성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시기에는 사상체 형태로 굴 폐각에서 생활을 하다가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김 양식에 있어 물의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채묘기에서 발화기에는 수온이 23도씨 이하가 적당하고 엽채 성육기에는 5도에서 8도씨가 좋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는 품종인 방사무늬 김의 생태를 보면 9월에 양식장에 들어간 포자는 10월 상순에서 하순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후 11월 상순에서 12월 상순에는 수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식하고 있는 김은 총 3종류가 있는데요.
방사무늬김, 그리고 모무늬돌김, 이빠디돌김 이렇게 세 종이 있습니다. 근데 모무늬돌김하고 이빠디돌김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다른 인근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양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무늬돌김이나 이빠디돌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한 3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70%는 방사무늬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김 양식은 어촌 공동체의 엄격한 관리와 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어촌 생활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김 양식을 하는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을 전후해 김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개제를 지냈다. 어촌에서 김은 쌀처럼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토산품이었고 나라에 바치는 세금 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어촌계 소유였던 김 양식장은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며 우리 어촌 경제의 변화를 이끌었다. 고기잡이는 배를 가지고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또는 그 선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한다고 보면은 김양식은 작은 규모라도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의례도 발달하는 거고 그 마을 어장을 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회의들을 이렇게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롭게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면적을 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촌 문화나 어촌 마을의 운영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 공동체를 그 자원의 공동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 우리 어촌 경제를 이끄는 효자 작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양 성분 때문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인 톳, 다시마, 미역과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김이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한 김은 소화기 질환에 좋은 약재로 동의보감에 소개되었다. 예, 김은 그 해조류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데 흔히 우리가 아는 렌틸콩과 비슷하고 우리가 먹는 그 대두라든가 그런 콩에 비해서 거의 비등할 정도로 단백질이 많은 30% 이상, 35% 가까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그 단백질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 한 장이 우유 한 20g하고 맞먹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양식 수산물이자 수출 효자 품목인 김.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제 남도김의 특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류의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그 김에 충분한 영양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김 고유의 맛과 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김 양식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어가와 채취한 김을 가공하는 마른 김 생산업체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후 물김 생산과 건조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개인이 경영하는 김 양식장이 늘어났다. 그 70년대 말 이때도 김 한 톳에 4, 5천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본다고 하면은 그 가치가 김 가격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김 농사만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그 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무트로 유학을 보내고 또 그 시집장가를 이렇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김은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소비 시장의 변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 1982년에 적당히 구워 맛을 낸 한국형 가공 맛김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원형업체와 대형 식품 회사들이 김 가공업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생산이 자동화와 기계화가 되다 보니 다양한 제품을 구성해서 이제 가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5,144만 속이라는 많은 양을 수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길게 붙여보면 지구 27바퀴 돌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도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산 우수 품종의 개발이다. 그동안 김 양식업계가 생산성을 이유로 일본산 종묘를 사용해 왔는데 해조류 등의 품종 보호제가 실시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김 육종 역사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2008년에 수산식물 품종 보호 제도에 대비하면서 이제 김 육종에 관한 관심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일본 품종이 우리나라 품종보다 생장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일부에 들여와서 쓰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부터 국산 신품종 개발을 시작한 수산과학원 해조류 바이오 연구센터는 현재까지 5개의 김 품종을 개발했다. 지난 4월에는 높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방사무늬 김 신품종을 개발하고 2년간 현장 적용 심사를 거쳐 품종 보호권을 출원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 초반에는 생산성이 좋은 품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개발된 편이고요. 앞으로는 고온 내성이라든지 그리고 병에 강한 그런 그 내병성 품종이라든지 그런 품종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김에서 시작된 남도의 김의 역사는 바다 농장을 이룬 김 양식장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김 가공 산업의 역사로 이어지며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남도김의 경제적 가치는요. 지금 한류 영향을 좀 고려해 볼 때요. 지역별이나 나라마다 특색 있는 김을 개발하여서 소비자층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매출 증대, 수출 증대, 고용 증대로 국가 경제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그 가치는 아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남도김의 역사. 그 안에는 나뭇가지에 걸린 김을 하찮게 보지 않고 최초로 김 양식을 시도했던 통찰력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김 농사를 지어온 남도 어부들의 성실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변화의 기수였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남도의 맛이자 보물인 김을 맛볼 수 있었다. 그 새로운 어장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남이나 또는 진도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심지어는 뭐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도, 인천의 뭐 대부도나 그다음에 그 인천의 옹진의 그 작은 섬들까지도 이렇게 김양식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초기에 그런 지역이 신천지죠. 그런 지역에서 김양식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남도 사람들이에요. 남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김양식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 현지 주민들에게 그 기술이 이렇게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그 서해안의 그 김양식이 이렇게 조금 일반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양식의 발전 또는 그 수산업사에서 그 남도 사람들이 이 갖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아주 크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40년 광양 태인도에서 시작된 김양식은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여전히 전남이다. 우리가 남도김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도김은 한국 수산 발달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김 양식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의 수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수산물 전체 수출량 중에 약 16%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던 김이 이제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김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어업인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수출 가공업체들의 노력 여러 가지 노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청정바다를 농장으로 바꿔놓은 김 양식장들. 그곳에서 지금도 남도의 보물이자 미래인 김이 자라고 있다.